자,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가 8주간에 거쳐서 이제 중국 경제 트렌드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보고 그 속에서 실제 투자 기회를 찾아보는 시리즈를 마련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정주영의 차이나 인사이트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영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 화요일에 이 자리에서 알리바바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주시면서 저는 온오프라인 매장의 그 융합이라는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오늘은 바로 예고해 주신 대로 텐센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서요? 네, 살짝 되짚어보면 이제 상인 정신의 알리바바 그리고 관시의 텐센트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완전한 양강구도입니다. 그래서 텐센트 알리바바가 거의 중국이란 이 데이터 제국, 이 땅덩어리를 중원을 가지고 이제 그 남북 전쟁, 양강 전쟁을 막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 유통이나 이런 그 뭐 물건 사고 파는 것들은 알리바바가 거의 다 먹었고 텐센트는 서로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게임을 즐기고 그리고 뭐 음악을 듣고 이런 컨텐츠 관련돼 있거나 아니면 누구와 관계를 맺거나 하는 거는 텐센트가 완전히 장악했다고 보시면 돼요. 양강이라고는 하지만 소비재의 구성 자체가 좀 다르네요. 조금 다른데 두 회사가 다 거의 500조, 600조 수준으로 뭐 삼성보다 훨씬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적인 회사가 되다 보니까 현금도 뭐 100조 원 이상 쌓여 있고 뭐 매년 뭐 수백 개 기업을 투자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회사가 안 만나는 곳이 없습니다. 만날 때마다 살살 이제 그 계속 텐션을 올려가고 있고 그래서 오늘 그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 경쟁 구도를 좀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중국 이제 시진핑 정권 들어온 다음에 인터넷 플러스 정책이 있었습니다. 예, 인터넷에 모든 걸 갖다 붙인다. 4차 산업혁명을 어떤 상징하는 시진핑 정권의 그 경제 키워드였는데 그 경제 키워드를 누가 이야기를 했냐. 마윈 회장이 아니라 그 텐센트의 마화텅 회장이 정권 초기 양회 때 인민대표 배지를 달고 이제 국회 인민대표 대회당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고요. 마치 한국에서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비례대표 당선돼서 이제 정부 5개년 계획을 스스로 발표하는 것처럼 이제 되게 쇼킹한 일이었는데 그 이후로 뭐 그 중국의 인터넷 플러스 정책이 착착 진행이 돼서 지금은 텐센트 위챗 앱 안에 우리로 보면 이제 카카오톡 앱 안에 정부의 그 각종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혼인 증명을 띈다거나 뭐 검정고시 본 내역도 있고 납세, 뭐 국민연금 낸 거 등등, 뭐 주차장 그게 가능해진 거네요. 예. 물값, 전기값 다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챗 앱으로 어떻게 보면 공공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위챗 앱으로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정부와 손발 맞춰서 무섭게 진행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특혜도 텐센트한테 많이 주어진 것이죠. 그렇겠죠. 그만큼 또 이제 텐센트가 또 잡음이 없는 회사예요. 마윈 회장은 좀 이렇게 약간 그 돌출 발언도 많이 하고 이렇게 좀 개성이 강한데 마화통 회장은 좀 조심하는 스타일입니다. 밖에 안 드러내고 이제 뒤에서 열심히 이제 내실을 다지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지금 시진핑 정권의 어떤 데이터 생태계, 데이터 제국 나가는 측면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 텐센트라서 오늘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경쟁 구도를 좀 얘기하면 좀 재밌을까요? 경쟁 구도 알리바바와 텐센트. 그 물론 많이 만난다고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고 만약 정말 경쟁 구도가 만나게 된다면 둘 사이에서도 어떤 암묵적인 합의 하에 이건 네가 해, 이건 우리가 할게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단 알리바바의 본질은 이제 전자상거래죠. 상거래의 본진으로 자꾸만 텐센트가 들어오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징동상청이에요. 지금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 징동닷컴이라고 부르는 맞습니다. 30조 정도 되고 그래서 한동안 많이 치고 올라오다가 최근에 기세가 꺾였어요. 기세가 꺾인 이유는 알리바바가 해도 너무 잘해요. 그리고 물류망을 차이냐오라는 이 물류망을 통해서 꽉 잡고 있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텐센트에서도 고심을 하다가 또 그 이중대를 또 키웁니다. 핀토토라고 PDD 나스닥에 상장돼 있어요. 창업한 지 4년 만에 매출액이 막 연간 10배씩 올라가고 4년 만에 유저 수가 2억 명이 넘어갔어요. 혼자 힘으로 될까요? 안 되죠. 텐센트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줘서 뭐 80년대생 창업가가 구글 출신인데 홀린 황이란 분이 근데 그 너무 뭔가 이렇게 실행을 잘하니까 텐센트의 위챗에 그냥 그 위챗 페이 쪽에다가 카테고리 어떤 킹으로 딱 점지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인물을
그 회사 핀토토라는 네네. 서비스를 그게 사실 뭐 소셜 단체 구매 이런 네네. 건데 약간 다단계스러우면서도 게임스러우면서 재미있는 그런 그 쇼핑 어떤 네네. 경험을 안겨주거든요. 싼 거를 막 5만 원짜리를 막 5천 원에 한 네. 10분 동안 판매를 하는 네. 거기에 막 참여하고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성장을 엄청 했어요. 근데 알리바바가 또 가만히 있지 않죠. 네. 다시 또 이제 핀토토 같은 서비스를 자신도 만들면서 네네. 억누르고 있는데 이제 자본력이나 이런 측면에선 전자상거래 분야는 알리바바가 그야말로 그 넘을 수 없는 벽이고 네. 또 텐센트의 영역도 알리바바가 건들 수 없습니다. 알리바바가 하는 뭐 어떤 SNS 서비스나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으시죠? 네, 그러니까요. 컨텐츠 쪽도 뭐 좀 한다고 했는데 지금 유쿠투도라는 회사가 알리바바가 투자한 회사였는데 네네. 그게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이치나 이런 그 다른 계열이 더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텐센트는 사실은 자신의 본진을 알리바바한테 공격당하지 않고 있고요. 네. 바이트댄스한테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바이트댄스가 어디죠? 네. 뭐 하는 곳이죠? 바이트댄스는 그 15초짜리 짤 영상, 그 숏 스트리밍 영상, 그 틱톡 서비스. 틱톡이요? 네네. 한국에서도 한 300만 명 넘게 쓰고 있고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15개월 동안 그 iOS에서 네. 세계 1위 앱입니다. 그래서 지금 15억 명이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어요. 위챗이 생태계가 11억 명이에요. 왜냐하면 글로벌 확장을 못하는 게 텐센트의 한계입니다. 위챗 앱을 우리 뭐 한국에서 못 잘 안 까는 거예요? 깔긴 하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깔 잘 필요가 없는 안 거죠. 쓰죠. 네. 근데 네. 틱톡은 중국 앱인지 어디 앱인지 잘 모르겠지만 상관없- 재밌으니까 네. 그냥 미국, 영국, 인도, 뭐 일본, 한국 전 세계에서 씁니다. 네네. 제 생각에는 바이트댄스 유저 수가 20억 명 금방 넘어갈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텐센트는 나오는 이게 바이트댄스. 이런 네. 이제 15초짜리 영상 세로 영상이 그냥 하염없이 그냥 지나가다 보면은 15초씩 1시간을 보게 돼요. 네네. 그래서 이게 다 인공지능 기술, 데이터 큐레이션. 그래서 이 창업자도 80년대생이에요. 네. 마하통 회장하고는 또 세대 차이가 있죠. 와. 그래서 한때는 마하통 회장이 텐센트에서 수십조 원의 바이트댄스를 인수하겠다 그랬더니 바이트댄스 회장이 한 말이 조만간에 몇 년 안에 텐센트를 내가 인수할 수도 있다. 그래서 네네. 이제 되게 재밌었는데 어. 지금 바이트댄스는 그냥 텐센트의 본진 자체를 두들기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사실 어떻게 보면 흥미롭긴 하나 텐센트라는 기업을 우리가 투자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바이트댄스가 굉장히 위협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네. 이번에 분기 발표가 나왔는데 네. 게임 실적은 좋았어요. 그래서 텐센트가요? 예, 네. 원래 우려했던 뭐 게임의 정부의 뭐 한국처럼 뭐 이렇게 뭐 셧다운 제도나 이런 것들 한국에서 벤치마킹해 네네. 가서 중국에서 그 게임을 좀 억제하는 정책이 있었는데 최근에 텐센트가 좀 힘들어하니까 다시 네. 좀 풀어줬어요. 그래서 게임 쪽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네. 현금 흐름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 이쪽 트래픽에서 발생하는 온라인 광고 매출이 네.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어요. 아. 이게 저는 판단해서는 바이트댄스의 우회 공격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15억 명이 이게 무서운 수준이다. 예, 더 유저 수가 많으니까. 그리고 특히 더 이제 문제되는 거는 텐센트 유저들은 좀 노후화되고 있는 거예요. 뭐 네. 저도 좀 노후화됐지만 70년대, 80년대 초반 이런 네네. 분들은 좀 이제 그 트렌드에 좀 둔감해진 거죠. 그렇죠. 근데 네. 바이트댄스가 타깃하고 있는 곳은 90년대생, 2000년대생 네. 이제 막 싹터나는 신흥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는 그렇죠. 네. 세대죠. 지금 사실 페이스북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SNS는 이처럼 이제 트렌드에 한번 뒤처지면 갑작스럽게 이제 어떤 쇠퇴의 길로 갈 수 맞아요. 있는 네. 위기감이 있는 건데 그래서 페이스북도 인스타를 인수를 했던 거고 텐센트도 사실은 그래서 바이트댄스를 정말 열렬히 인수하고 싶은 생각이었을 텐데 네네.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바이트댄스가 지금 기업 가치가 80조 원입니다. 비상장인데 네. 세계에서 비상장 기업 중에 가장 큰 기업인데 사실 이 80조 원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네. 사실 텐센트의 시가총액이 거의 600조에 달하기 때문에 네네. 텐센트의 시가총액을 앞으로도 몇십조 원씩 긁어 오면 바이트댄스가 150조, 200조가 될 수 있는 날도 머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바이트댄스에 집중하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이트댄스는 불구하고 텐센트가 매력적인 뭔가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텐센트를 주목해야 되는 네네. 거는 텐센트의 미래 한 1, 2년은 저는 좀 불투명하다고 보고요. 네네. 바이트댄스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투자에 유의할 포인트 오늘 배우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텐센트는 자기의 이선 부대들을 잘 키워요.
그래서 네. 징동상청 과거에 있었고 지금은 좀 풀이 꺾였고 지금 여행 분야에선 똥청 이롱이라는 회사가 네네. 있습니다. 역시 나스닥 상장사 20조가 넘어가요. 네. 그것도 텐센트에서 전폭적으로 뭐 기차 티켓이나 이런 걸 위챗 앱에서 바로 예매할 수 있도록 푸시를 해주니까 이 여행사가 그냥 네. 1억 명, 2억 명 신규 유저가 막 가입이 돼가지고 성장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나스닥에 상장되는 동청이롱 앞으로도 주목하실 만하고 말씀드렸던 핀토토라는 회사 어떻게 보면 상대 가치 평가에서 알리바바보다 2배 이상 비싼 회사입니다. 네네. 프라이스 세일즈 레이쇼 매출액 대비 핀토토가 더 비싸다고요? 그렇죠. 2배 비쌉니다. 네. PSR이 이제 15배고 네네. 알리바바는 7.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배 비싼 회사죠. 네네. 상대적으로. 그래서 좀 약간 투자 유의가 필요하지만 네네. 어쨌든 핀토토라는 회사는 새로운 전자상거래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e스포츠 영역이 사실 되게 핫한데 네네. 그리고 특히나 90년생 2000년대 밀레니엄 세대들이 지금 그 게임을 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게임 중계를 막 하루에 뭐 몇 시간씩 보잖아요. 네네. 빌리빌리라는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 이 회사의 2대 주주가 또 텐센트입니다. 어. 그래서 사실 텐센트를 주목할 때 텐센트가 2대 주주로 들어가서 상장을 시키는 회사들 네네. 이 회사들을 모아서 인덱스를 만들어서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는. 메이투안 디엠핑도 최근에 며칠 동안 주가가 10몇 % 올랐습니다. 네네. 계속 어떻게 보면 트래픽은 텐센트 유저로부터 계속 유입이 되고 서포트가 되니까 네네. 이들 어떻게 보면 이중대 회사들 각 영역에서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텐센트를 볼 때는 이제 텐센트라는 기업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2대 주주로 있는 자회사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관계 회사라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맞습니다. 관계 회사들이 일을 얼마나 더 잘하는지를 보고 근데 이 관계 회사들과의 시너지가 엄청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바이트댄스 때문에 조금 위축되더라도 멀리 봤을 때 텐센트에 대한 투자 매력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는 거네요. 텐센트 본질은 지금 되게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텐센트 자체에 대한 투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고요. 네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본진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프라인이나 말씀드렸던 e스포츠나 새로운 영역, 네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신선 전자상거래 쪽으로 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르 요시엔이라고 미스프레시라는 회사한테 투자를 5차례 이상 감행을 하면서 한국으로 치면 마켓컬리 같은 거죠. 네네. 이제 곳곳에 뭐 한 수천 개 이상의 작은 편의점만한 창고들을 만들어 놓고 네네. 1시간 배송을 과일이나 야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서 진영을 확장을 하려고 네네. 하는 겁니다. 본진에 이제 대한 공격은 또 나름 방어를 해야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때는 더 확실한 거는 텐센트가 1년, 2년, 3년 계속 강력하게 밀어줄 수밖에 없는 기업. 네네. 말씀드렸던 빌리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e스포츠 밀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젊은 세대를 잡으려면. 그리고 메이투안 디엠핑도 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길거리에 이 배달 오토바이들 그리고 음식점들을 중국에서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게 메이투안 디엠핑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어떤 생태계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 텐센트가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인도, 동남아까지도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잭 아시죠? 예, 그랩의 경쟁자인 모빌리티 회사 고잭에 또 수천억을 투자를 했고 그리고 인도에만 한 2조 원을 넘게 투자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플립카트라는 회사, 그 이커머스 회사 그리고 올라 모빌리티 회사 동일한데 올라에도 투자를 했고 사실 카카오의 2대 주주도 텐센트죠. 넷마블의 그쵸. 2대 주주도 텐센트입니다. 네네. 이미 한국은 이 바람이 휩쓸고 갔고요. 지금 동남아, 인도로 텐센트의 투자가 이제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뭐 1년에 수십 개씩 네. 기업을 발굴해서 수천억씩 투자를 과감하게 전 세계적으로 하는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근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전략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텐센트라는 회사는 단순히 기업 하나가 아니라 중국 경제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회사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 그리고 텐센트, 알리바바 이 경쟁 구도라는 거는 중국의 어떻게 보면 그 모바일 유저들이 살아가는 터전이거든요.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단단한 어떤 기저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당장 1, 2년 타임프레임에서는 알리바바 대비 텐센트는 불확실성이 많이 열려 있다. 네. 그리고 텐센트에 오히려 이중대들, 텐센트와 그의 친구들, 텐센트가 2대 주주로 있는 여행 그리고 영상 그리고 게임 그리고
그 온디맨드, 메이탄 디엠핑 같은 회사 이런 스포츠, e스포츠 네. 이런 기업들을 주목해서 바라보면 이 기업들은 오히려 좀 더 성장 모멘텀이 앞으로 몇십 %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재밌네요. 굉장히 신기하고요. 지금까지 정주영의 차이나 인사이트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영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